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K유통 오중고 수렁 홈플러스 회생 절차입니다. 네, 홈플러스 이 대형 마트 업계 2위죠. 전국에 이 마트 점포가 126개나 됩니다. 직원 수도 2만 명이 되는데 이런 홈플러스가 어제 회생 절차를 신청해서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었죠. 아마 많이들 이 속보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단 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몰 모든 채널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 다만 선제적으로 회생 절차를 했다라는 거죠. 왜? 무려 3년간 적자가 쌓여서 이대로 두면 당장 5월부터는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일단 조치를 취한 거다라는 겁니다. 네. 다 정상대로 영업하면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의미하는 바가 있죠. 뭐냐? 2위가 이러면 3위, 4위, 5위 업계 다른 업체들은 괜찮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목에 나와 있죠. K유통 오중고다. 여기 보겠습니다. 거세지는 온라인 커머스 공습, 고물가와 내수 침체, 노조 등쌀의 고정비 증가, 부동산 침체로 자산 매각도 난항. 여기에 대형마트 겹겹이 규제까지 있더라. 이러니 살기 쉽겠느냐, 오중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오중고 중에서 두 번째로 언급된 고물가와 내수 침체, 이 내수 침체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한국 경제 트리플 마이너스 충격, 생산 코로나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트리플, 세 개가 다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생산, 소비, 투자가 다 마이너스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산업활동 증감 추이입니다. 이게 지금 2024년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까지 보면 그래프가 다 요 직전 12월에서 살짝 올라가는 듯 했는데 뚝뚝 떨어졌죠. 특히 빨간색은 유독 많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4.2%. 이게 뭐냐? 설비 투자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물론 여기 좀 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저효과가 있다. 조업일 축소 영향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전달에는 상당히 좀 그래도 올라갔었는데 여기가 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더 큰 폭으로 떨어져 보이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설비 투자의 경우에는 전달 그리고 그 전달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미중 관세 맞폭격, 통상전쟁 격화입니다. 네, 오늘 3월 5일이죠. 그런데 아직 미국은 3월 4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4일 날 이거 할 거예요 라고 예고했었던 게 있죠. 그게 뭐냐?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 물릴 겁니다 라고 예고했는데 실제로 물렸습니다. 네, 실제로 물렸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에는 먼저 일단 10% 관세 물렸는데 여기에 추가로 중국산에 10% 추가 10%까지 더 넣어서 관세 물리겠다라고 물렸어요. 어디 서명을 했습니다. 네, 물렸다라는 거죠. 네. 중국에선 미국 농축산물의 10에서 10% 우리도 관세 물릴 거야 라고 했더니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그래 그럼 우리도 10%더 올리지 라고 해서 우린 20% 그럼 이라고 맞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네. 맞폭격에 맞폭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이 나면 최종 승자가 누가 됐든 패자가 누가 됐든 전쟁 터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가는 포성에 지금 세계가 떨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정말 생사의 문제로 떨고 있는 곳이 있죠.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거침없는 트럼프, 우크라 무기 지원 끊었다. 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리길 트럼프 대통령 새벽 사이에 기자들하고 이 질의응답에서 이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어요. 혹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끊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저희가 속보로 들어왔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드렸었는데 근데 딱 뒤돌아서 지시를 사실 했다라는 거죠. 거침없는 트럼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해라 라고 직접 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젤렌스키와의 정상회담 파국 뒤에 조치를 했다. 여기에 좋아할 사람은 누구냐? 러시아라는 거죠. 러시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건은 지금 아이고 우크라이나 어떡해 라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혹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 카드 진짜 꺼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살짝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상속세 각자 받은 만큼만 유산 취득세 추진한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이 유산 취득세로 취득세와 같은 형식으로 좀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상목 어제 대행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달 중 개편 방안을 좀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체 유산 취득세가 무슨 얘기야? 지금 상속세랑 뭐가 다른 건데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걸 좀 보겠습니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의 방식입니다. 반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서 과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요만큼 받으면 기본, 더 많이 받으면 거기에 좀 추가해서 내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랑 다른 점이 뭐냐?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산출세액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다. 여러 명한테 상속을 할수록 이 내는 세금의 총액은 좀 작아지는 게 그게 유산 취득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이 안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게 과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게 야당 안에 맞대응 성격이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민주당에서 내놓은 게 10억을 18억으로 올리자. 상속세 기준을 올리자라는 거였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속세가 아니라 그냥 취득세 개념으로 가자라고 내놓았기 때문에 이게 잘 통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경향입니다. 선관위 특혜 자녀도 징계 검토. 저희가 몇 번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이 있었다. 뭐 가족 채용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 TV를 앞시고 인수인계할 때 특혜 채용 관련해서 이 인수인계까지 있었다. 문건까지 있었다. 매뉴얼도 있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혜 자녀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특혜 자녀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얘기인 즉슨 이 자녀들이 아직도 선관위에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아직 뭐 재판 진행 중이라 유죄 판결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정상 근무 중이다라는 게 선관위의 지금까지 입장이었었는데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제 얘기했던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자칫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